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눈길 또 밤길 미끄러울 것 같으니까 운전 조심해서 하시고요. 요즘 여당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당에게 서로 국격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가서 국빈 방문 초청을 받아가서 기자들이 맡고 온 것을 두고 야당은 여당에게, 정부에게 권력 외교를 하고, 일본 가서 군국주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 아베를 만나고 온 것을 역시 두고 여당은 야당에게 권력 외교를 하고 다닌다고 그러고요. 사실 말로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국민들 눈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국민들 눈높이를 너무 낮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서울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모두 안타깝게 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죠. 사망 원인을 두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또 벌어졌는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연결합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상황과 자유한국당 당무감상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3부와 4부 시간에 팩트점검승부 출면 시간이죠. 월요일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진일 팩트체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극과 극 평가를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미수가 4명이 81분 사이에서 모두 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유가족의 슬픔도 슬픔이지만 병원 측에서는 아주 대처가 미흡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원인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생아 4명이 81분 사이에 이렇게 잇따라서 사망하는 경우가 드문 게 아니라 처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들은 바도 없고 경험한 바도 없고 확률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확률을 가진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보통 그냥 저 같은 무례하니 이렇게 무지하니 이렇게 보기에는 4명이 갑자기 81분 사이에 연쇄적으로 이렇게 사망을 했다 그러면 어떤 질병적인 요인에 의해서 보다도 감염이라든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대다수 의료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인도에서 신생아 한 30여 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병원이 산소 비용을 지급을 못해서 그 산소를 이제 강제로 끊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단시간에 그 집중적으로 연달아서 집단 사망이 일어나는 건 참 어쨌든 자연적으로 보기에는 개연성이 매우 낮죠.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을 잠깐 보니까 사망한 아이 3명은 세균 감염이 의심된다. 그러고 세균은 아마 그람 음성균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한 것 같은데 그람 음성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람 음성균이라는 거는 이제 그람 염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염색을 했을 때, 예. 이제 그러니까 그 균이 갖고 있는 세포막의 특성에 따라서, 세포벽과 세포막의 특성에 따라서 그 염색약이 이제 제대로 묻어있지 않고 씻겨 나가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세균들을 모아서 총칭해서 이제 그람 음성균이라고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람 음성균이 숨진 4명 중에 3명의 미수가에게만 확인이 됐고 나머지 1명에게는 확인이 안 된 거 봐서는 이게 세균 감염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찾아보니까 일단은 4명 중에 3명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은 3명은 그 혈액 검사가 나갔고 예.
한 명은 검사가 나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그것은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것이고요. 한 명은 3명한테서 그 균이 동정이 됐다면 의미는 감염의 문제는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이번에 이 사고가 벌어진 다음에 이대 목동병원의 의료진들이 감염의 가능성은 일부 보도에서는 감염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했거나 또는 이제 낮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 감염에 의해서 연달아 4명의 신생아가 심장 정지가 일어날 정도라면 상태가 물론 있지 이 미수가 있는 아기들이기 때문에 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는 아기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져 사망에 이르기까지 의료진이 그것을 전혀 눈치를 차리지 못했다는 그것이 이제 잘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 중환자실, 그 당시에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이 아이들 4명만 있는 게 아니고 12명 모두 16명.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를 당하지 않은 12명의 중환자실 신생아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다른 12명의 아이들도 걱정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네,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역학조사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을 텐데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그 다른 이제 신생아들에 대한 추적 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보통 이렇게 응급실이나 신생아 미숙아실에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들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10개월을 채우지 않고 이렇게 일찍 나오다 보니까 조금 미숙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큐베이터라든지 다른 보조 시설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아기들이 많죠. 그런데 전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수액에 날벌레가 나오고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혹시 뭐 주사제가 잘못 투여됐거나 뭐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부검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럴 주사제 오투여의 가능성은 있고요. 그다음에 부검에서 그것이 이제 발견될 수 있겠느냐. 어떤 주사제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주사제 오투여는 부검을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CCTV하고 이제 의료 기록들을 다 확보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외관상 보이는 이런 걸 가지고 신생아의 어떤 이번 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혈액 검사를 했다고 했으니까 혈액 내에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말씀하셨다시피 뭐 산소 공급기 자체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들을 다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뭐 CCTV를 보고 그 화면상의 그 아기의 상태를 보고서 그 원인을 미루어 짐작하기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저뿐 아니라 몇몇 의사들은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해들었을 때는 어떤 그 산소의 중앙 공급 장치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는 이제 뭐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실 테고. 어떤 식으로든 이 정확한 원인이 빨리 좀 밝혀졌으면. 그래야 이제 이 같은 일을 재발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대 목동병원 자체의 어떤 관리라든지 특히 신생아실의 어떤 응급실 상황에서 이 관리가 너무 체계적이지 못한 건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두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사실 지난번에 날파리 사건이 있었을 때. 물론 이제 의료진이 수액을 투여할 때 그 안에 그런 이물질, 벌레 같은 이물질이 들어있으리라고 상상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점검 절차가, 소홀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은 크게 본다면, 병원의 전체적인 감염 관리에 대한 그 훈련, 그런 체계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전문가들, 이제, 이 의견, 감염 관리하는 전문가들, 또 예방의학하는 전문가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비단, 이대 목동병원의 문제뿐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전체적인 문제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선진국에 비해서 특히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의료진의 숫자가 적고요. 예. 숫자 자체가 적습니다. 예. 또 따라서 한 의료진이 더 많은 환자들을 이제 봐야 하고, 예. 물론 또 이제 돈 문제하고 또 결부가 돼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질 관리에 대해서 선진국처럼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아까 돈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돈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신생아 의학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하나당 네. 연평균 5,8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병상이 10개가 있으면 한 5억 5천만 원의 적자가 생기고 20개가 있으면 11억 원의 적자가 생기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병상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렇군요. 지금 2013년도에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는 좀 개선이 됐는데 네. 다른 일반 중환자실 수가는 여전히 지금 원가의 한 60에서 80%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대단히 열악하죠. 회장님, 조금 전에 TV조선 단독 보도로 나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네네. 뭐냐면, 이대 목동병원에 있던 신생아에서 로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로타 바이러스는 무엇입니까? 이게 신생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감염내과 의사나 감염돼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로타 바이러스가 이제 소화기에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예. 그리고, 특히 신생아에 있어서는, 급격하게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그 바이러스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아청소년과나 내과 쪽에 상당히 진중한 그런 바이러스로 나오고 있네요. 감염되면. 네네. 신생아들에게는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로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하면 이게 물설사라든지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신생아, 특히 아직까지 미숙아 상태인 신생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보통 혈액 검사를 동시에 다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가 하지 않습니까? 혈액 검사는 이제 일반적인 혈액 검사가 있고요. 예. 혈액 배양 검사가 있는데 네. 혈액 배양 검사를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신생아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는 어떤 체계가 있습니까? 아이의 상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혈역학, 징후라고 해서 혈압이나 맥박이나 그런 상태를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혈액 검사들을 내보내죠. 그 검사에는 이 몸의 염증의 상태, 네. 주로는 이제 백혈구 수치,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 수치를 통해서 또 적절하게 이제 이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적혈구의 양이 되는지, 네. 그리고 또 이제 필요하면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예.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기능 검사나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의 상태가 의심이 된다면,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혈액 배양 검사도 해서 혈액 안에서 어떤 세균이 자라는지 또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공 쪽이 아니시라서 자세한 말씀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외관상으로 일단 눈에 황달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말씀하신 대로 청진기를 가슴에 대보면서 맥박 상태라든지 그 아이의 어떤 몸 상태를 먼저 체크업을 하면서 나중에는 혈액 검사 비슷한 어떤 검사 무엇을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네. 그럴 경우에 이런 신생아실에 있는 특히 중환자실에 있는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더 상황이 좀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관리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또 한 가지는 유족분들이 왜 우리에게는 사진의 연락도 없이 이렇게 홍보과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언론에 먼저 이 사안을 발표하는 거냐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보통 신고 체계 비롯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대로. 저는 그 부분은 대단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아기들이 사망을 한 다음에 유가족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을 이제 다 만나서 얘기는 했겠지만, 네. 하지만 지금 그 아기들이 집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한 것은 매우 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족끼리도 아마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도 이제 유가족이 신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입장 표명을 한다면 당연히 유가족한테 먼저 했어야 됐고, 네. 그 부분은 병원이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병원 측에서 계속 보건소에 이제 연락을 했다. 그래서 유가족은 경찰에 연락을 하고 병원 측은 보건소에 연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또 오늘 나온 보도들은 이제 보건소에 연락을 한 것도 경찰이었다. 네, 이제 병원 측이 아니라 경찰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 이제 진실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 예. 대처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그 신생아실의 그 인큐베이터 관리 병상 하나에 한 5,800만 원 정도 적자가 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거나 사람의 목숨과 돈과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이대 목동병원에서 특히 이런 사고가 많이 나서 그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이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 선진국과 비교해서. 지금 선진국과 비교해서 저희가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중환자실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 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 의료 수준이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높은 것이 그렇죠. 아니라, 예. 이번에 이국종 교수가 외상센터에 지금 열악한 부분을 예. 이제 또 많이 주장해서 그것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중환자실 역시 마찬가지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특히나 감염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지금 감염과 관련된 인증을 병원들이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앞으로 질 관리 쪽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예. 제도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